결국 독고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마광숙이라고요. 주주총회 마지막 한 표를 쥔 장미애의 선택, 그리고 그녀가 꺼내든 비밀 녹음 파일 한 장으로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해임된 독고탁, 눈앞에 펼쳐진 마광숙 체제, 세리와 범수의 결별, 그리고 흔들리는 가족들. 이제 모든 키는 마광숙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신라주조 대표 자리를 받아들일까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전개.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날 아침 마광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꿈에 떠난 남편 오장수가 나왔습니다. 미안해, 혼자서 힘들지. 마광숙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나 힘들었어요.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오장수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 같아서 마음이 놓여. 그리고 곧 더 신경 쓸 일이 생길 거야. 그치만 당신이 꼭 해냈으면 좋겠어.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꿈에서 깬 뒤에도 그 목소리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광숙은 독수리 술도가 창고 정리를 마친 뒤 조용히 숨을 내쉬며 오범수를 찾았습니다. 요즘 그가 기운이 빠져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범수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세리 씨랑은 어때요? 오범수는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마광숙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로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세리 씨도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오범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세리가 좋습니다. 정말이요. 근데 세리 아버지 일도 그렇고 강수 일도 그렇고 이 정도로 터지고 나니까 세리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미안한 마음이 큰가 봐요. 마광숙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말했어요. 나 탄원서 써줄게요. 독고탁 회장, 조금이라도 죄가 가볍게 되면 세리 씨랑 둘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순간 오범수는 고개를 들고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죄는 죄대로 처벌을 받아야 해요. 잘못을 했으면 책임져야 하잖아요. 누구 아버지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리한테도 말했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서로 괜찮아지긴 힘들 것 같다고요. 지금 세리는 엄마 옆에 있어주는 걸 선택했어요. 그게 세리 방식의 책임이더라고요. 마광숙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고 그의 얼굴을 몇 번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둘 다 참 어른이구나. 그 말 속에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존중도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도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저도 그 아이도 생각이 많아서요. 그 말에 마광숙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정말 아끼고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더욱 슬펐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광숙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한참을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 번을 초인종 앞에서 망설이고 걸음을 돌리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결국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세리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마광숙 사장님? 세리의 목소리엔 놀람과 동시에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마광숙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차 한 잔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세리는 문을 활짝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저 혼자 있어요. 거실에는 은은한 허브티 향이 퍼졌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광숙은 잔을 살짝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세리 씨 범수도련님 이야기 들었어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요. 세리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선택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마광숙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범수도련님과 세리 씨만의 일이 아니라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의 일이라서. 나도 속이 상하네요. 세리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 아버지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부끄러워요. 아버지가 했던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피처럼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업인가 싶을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마광숙은 세리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세리 씨. 세리 씨랑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림자에 자신을 가두지 말아요. 독수리 술도가는 위기를 기회 삼았어요. 지금은 미국 수출까지 대박이 났고 하루하루가 감사할 정도예요.
너무 미안해 마요. 세리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 정도로 잘 돼요? 네, 다행히 거래처들도 다시 돌아왔고 직원들이 포장할 손이 부족할 정도래요. 세리는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다행이에요. 혼자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마광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언제 바뀔진 모르겠지만 바뀌면 꼭 범수도련님한테 연락 줘요. 그땐 사장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반길게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마광숙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써 마음을 막지 마요. 그렇게 마광숙이 집을 떠나고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자 세리는 그대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장미애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표정을 살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마광숙이 언니?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독수리 술도가 미국 수출도 잘 되고 대박 났대. 장미애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역시 그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전엔 질투였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여자야. 세리는 놀란 눈으로 장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선택할 때가 된 것 같아. 한편 신라주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날 주주들과 이사들이 회의실에 가득 앉아있고 긴장감은 팽팽합니다. 독고탁은 굳은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있고 장미애는 이사회석 중간에 앉아있죠. 이사회 의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찬성 42표, 반대 41표. 마지막 한 표만 남았습니다. 주주 장미애님, 투표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장미애에게 쏠렸어요. 장미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신라주조의 주주로서 이 회사가 옳은 길로 가길 바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표이사의 가족으로서 제가 할 선택은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독고탁은 눈을 부릅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의장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표결 참여 거부로 찬성 42대 반대 41로 가결. 이에 따라 신라주조 독고탁 대표는 해임됩니다. 독고탁은 서류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신라주조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이사회가 나를 자르겠다고. 말이 됩니까? 하지만 장미애가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말이 되죠. 당신이 했던 일들 여기 다 증거 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과거 독수리 술도가의 공금 횡령, 레시피 유출, 그리고 가짜 뉴스 조작 지시. 당신이 직접 말한 녹음입니다. 장미애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 집 막걸리 위생 문제 하나만 부풀리면 된다. 영상 만들어. 자막은 강하게 넣고.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몇몇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죠. 진짜였어. 저게 실제 파일이라고. 그때 장미애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마광숙 대표가 아니었으면 독수리 술도가는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라주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마광숙 같은 인물을 대표로 세워야 합니다. 아니면 이 회사도 무너질 겁니다. 이사회는 다시 술렁이고 의장이 말을 이읍니다. 안 그래도 다음 한 건은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입니다. 마광숙 후보를 추천하시는 겁니까? 조용하던 회의실에서 장미애가 다시 일어섭니다. 네, 추천하겠습니다. 마광숙, 독수리 술도가의 대표입니다. 회의장은 놀람과 불쾌함이 섞인 탄식으로 가득 찹니다. 몇몇 이사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라주조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외부인을, 더군다나 경쟁사 대표를 우리 대표로. 말도 안 됩니다. 장미애는 눈빛을 바짝 세우고 반박합니다. 그 경쟁사라는 말 참 우스네요. 신라주조의 기술, 그 출발점이 어딘지 정말 모르시나요? 독고탁 대표가 신라주조를 세우기 전 어디서 일했는지 기억하시죠? 독수리 술도가. 그가 그곳에서 레시피를 빼내고 공금을 횡령한 건 이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사들이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봅니다. 장미애는 이어서 강하게 말합니다. 그 기술로 지금의 신라주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술도가를 다시 일으킨 인물이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마광숙입니다. 그녀는 무너진 술도가를 일으켜 세웠고 미국 수출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신라주조가 필요로 하는 도덕성과 실적, 그 둘 다 갖춘 인물입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습니다. 외부인 건 부정할 수 없죠. 장미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단하듯 말합니다. 명분이요? 그녀는 오히려 이 회사의 탄생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독고탁의 행위를 막고 회사를 정화할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LX 호텔의 한동석 회장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규모 신규 유통 채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회의장은 술렁이며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미애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만약 마광숙이 이 자리를 맡는다면 독고탁 대표의 죄에 대한 정상 참작도 요청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가족으로서,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짧은 침묵 후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몇몇 이사들이 손을 들어 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지금 신라주조에 필요한 건 신라주조를 다시 일으켜줄 사람입니다. 마광숙 대표를 만나봅시다. 결정을 내려야죠. 회의실의 문이 열리며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장미애는 조용히 앉으며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누구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신라주조 이사들이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왔습니다. 마광숙 대표님,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신라주조가 무너집니다. 이사들의 간곡한 요청. 당신밖에 없습니다. 독고탁이 망쳐놓은 회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마광숙은 말없이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석과의 결혼 준비, 독수리 술도가의 성장, 장모의 건강까지. 지금 그녀가 안고 있는 삶의 무게에 신라주조 대표라는 책임이 더해지는 순간 무게중심은 명확히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아직 제 일도 다 못 챙기고 있는데. 하지만 신라주조의 이사진들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마 대표님도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신라주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그날 밤 마광숙은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남편 오장수가 과거 독고탁과 함께 일했던 시절 그가 남몰래 숨겨두었던 회계 자료를 떠올렸죠. 레시피도 자금도 다 들고 나갔던 그 사람, 이 모든 게 결국 여기로 돌아오는 건가. 독고탁은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가 꾸민 영상 조작 음모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개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신라주조와 독수리 술도가의 새로운 협력 관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세리와 오범수는 과연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독고탁이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 끝난 줄 알아.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다음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주접도 남겨주세요. 이런 반전 안 놓치려면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사랑이죠. 지금까지 다음화 주접단이었습니다.